자, 여야의 방탄특검 공방이 지금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서 이재명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법이라고 직격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냈는데 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서로 방탄하고 있다.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당장에 이제 김정숙 여사는 이제 논란이 됐는 사안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들을 고소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맡았던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 공세는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고 중차대한 범죄 행위다. 김 여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소장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고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또 논란됐던 기내식 관련해 통상적인 전용기 기내식으로 식사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극악스러운 마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기내식비 내역도 공개하라. 또 이렇게 맞대응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김정숙 여사 특검법 발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웅변하는 꼴이다. 김건희 여사가 의문의 연패를 당하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이제 명예훼손 직접 고소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 인도 방문 문제는 이제는 뭐 이미 고발돼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제 검찰 수사가 일단 좀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윤희숙 대변인.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기내식 비용을 좀 공개하라고 했지만 일단 36명이 대한항공하고 수의 계약 맺은 거에 따르면 식사 2번, 간식 2번, 그러니까 4번 먹었는데 평균 44만 원이 나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사실 대한항공이 이거 설명하면 금방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그렇게 비용이 들어온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받은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그날 뭘 먹었고 그게 이제 단가가 얼마고 그것만 밝히면 정말 국민의힘이 오버를 하는 건지 정말로 뭐가 이상한 건지 알게 될 텐데 처음엔 이제 이게 전용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이 금액이 다른 데 쓰이는 용도로. 금액을 근데 그거는 대한항공에 준 비용이니까 아마 그거는 어려웠을 거고 대한항공이 그럼 그걸 준비했어야 됐다는 얘기인데 대한항공이 뭐 같이 연루된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이건 그냥 뭐 몇몇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 식사 중에 나온 다른 것의 금액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단가로 나누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다른 거가 뭐가 나왔을까요? 그럼 결론은 뭐 값비싼 액체겠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음료도 먹고 하니까요. 예,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음료 중에는 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런 거는 엄청나게 비쌀 수 있으니 한 30년 된 와인 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1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와인이 뭐 숙성을 비싼 오래 한 와인 거는 같은 거 분명히 비싼 거는 뭐 몇백 원에 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나누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대부분 이제 전용기는 비즈니스석에 준하게끔 이제 예산이 책정돼요. 그러니까 통상 지금 보면 한 6천만 원대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고약스러운 게 자꾸 이제 박수영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마치 김정숙 여사가 6천만 원어치 기내식 먹은 것처럼 오인하게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36명이 먹은 그러니까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36명이 이렇게 나눠서 갖고 통상 이제 예산을 저는 이거는 이제 세출 강목 명세를 공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당 이렇게 책정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특근 매식비다 아니면 특근 뭐 식비다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말한 대로 식사가 2번 간식이 몇 번 하면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하고 거기다 음료 얼마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펼쳐놓고 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국정감사에서 한번 이 부분은 검찰 수사 별도로 한번 다룰 문제지 이걸 윤석열 의원이 뭐 특검이나 뭐 박수영 의원이 이걸 가지고 자꾸 알아듣게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깃장을 놓으니까 김정숙 여사 입장에서는 이제 도저히 못 찾겠다. 아니, 알아듣게 설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얼마가 나온 거다라고 조금만 얘기해줬어도 이렇게 안 갔을 근데 거예요. 윤건영 의원이 욕을 했었어요. 네? 세부 내역을 좀 달라 네. 산출력을 했었는데 그거를 좀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죠. 그거를 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논의를 하지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대응할 중요한 수밖에 거는 없는 이게 다 추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밝힌 거는
6천만 원대 그 예산서 문체부로부터 받은 예산서만 있고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된 건지 배현진 의원도 안 받은 건지 아니면은 받고도 공개를 안 하는 건지 알 수는 없는데 문체부가 대한항공에 넘겼다는 이 예산 6,292만 원이 세부 내역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당시에 동행했던 도종환 전 의원 취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뭘 먹은 거냐. 그렇게 한 끼에 41만 원 이게 말이 되는 거냐. 도대체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 저는 금덩이 같은 걸 먹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마치 그러면 대한항공이 폭리를 취한 거예요? 네? 대한항공이 폭리를 취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 이런 거예요. 당시에 대한항공하고 문화관광체육부하고 어떤 수의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돈을 가져가서 어떻게 식대를 배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비행기 타면 그 안에서 호화 파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앉아서 도착지까지 기내식 먹으면서 가는 거다. 기내식은 다 도시락이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공개된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기내식 사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준하는 정도지 거기에서 뭐 특별한 걸 먹지를 않았다라고 도종환 의원 자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건 배현진 의원이 갖고 있는 세부 내역을 공개를 해라. 그 세부 내역을 공개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전직 장관이니까 좀 요구를 해봐라 했더니 절대로 전직 장관들에게 그런 자료를 주지 않는다. 두 가지인데 대한항공과 문화관광체육부 에서 그 관련된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덧붙여서 윤건영 의원과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통상 그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1년에 220억 정도 썼다는 거예요. 전임 정부 다 문재인 정부 포함해서. 근데 유독 윤석열 정부에는 500몇 억을 썼잖아요. 530억 예비비까지 끌어다 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서의 기내식 비용은 얼마인지 이것도 똑같이 공개를 해서 비교 분석을 해보자. 이건 논점 이탈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함께 비교해봐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검토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댓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신박한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랑큐르 1등급 빈티지 와인 우아하게 마셨나 보네요.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고 자, 기내식도 기내식이고 문체부 공무원 타지마을 안 가고 귀국했다면서요? 결국 관광 아니었습니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뭐 논쟁이 지금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 정당을 떠나서 뭐 지금 막 소상공인 이런 위기가 너무 지금 힘들고 이런데 어쨌든 전 정부의 그 영부인께서 정확한 정보에 따르면 그 평균 식사 비용이 40만 원을 초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팩트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좋은 초호화 호텔에서 결혼식 가서 먹는 그 식사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매 끼마다 그 초호화 호텔의 그 식사값을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식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싼 가격을 먹을 수 없으니 아주 좋은 샴페인이라든지 또 우리가 흔히 어떤 여행이나 아주 좋은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렇게 잔 글래스 정도로 이렇게 제공되는 아주 고가의 주류를 저는 먹었을 확률이 합리적으로 의심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 기업인 대한항공에서 가장 정확한 내역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대한항공이 이 시점에서 이 정치적으로 또 뭐 전 정부의 영부인이 마신 그 술에 대해서 오픈하는 것도 굉장히 회사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또 주류란 것이 한 사람이 다 먹었다. 이렇게 또 확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레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어떤 일행들이 갔는지 그 이제 공개된 내역을 보니까 문체부의 공무원들 그리고 대통령실의 어떤 수행하는 이런 분들이 따라갔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몇 끼마다 40만 원 넘는 식사를 먹으면서 당당하게 그 공적 임무를 수행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류 또는 사치성 음식이 들어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추측의 얘기고요.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로 당하니까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개인적 의견이지 이게 공식화되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의심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기내식 부분들 저는 이거 국민의힘이 패착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 관련되어 있는 최병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 막으려고 맞불 형식으로 꺼내 들었는데 이거 참 고약하게 됐어요. 아니 대통령이
해외 나가서 재벌 회장들하고 술 먹은 거 아니 그런 건 그것도 누가 있고요. 냈나? 아니 그 이렇게 아니 해외까지 안 가도 돼요. 그것도 안 가도 되고요. 국내에서 김건희 여사랑 영화 보고 나서 한정식 집에서 450만 원 밥값 먹은 거 법원이 공개하라는데 제가 듣기로는 언론에서 6명 먹었다는데 450만 원어치를 6명이 어떻게 먹는지 저는 아직까지 그걸 계산이 안 돼요. 근데 그걸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한 대로 국민들이 이런 어떤 사안들을 통해서 다 공개하세요. 투명하게. 이제 외교 갈 때 기내식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한 500억, 600억 가까이 쓴 해외 순방에서 기내식을 못 먹었는지 그 돈은 어디 썼는지 왜 재난 정부보다 3배 넘게 2년 동안 썼는지 다 공개해서 결국엔 특검도 받고요. 조사도 받고 일일이 평가를 받아서 국민들한테 누가 더 검소하게 잘 썼는지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냥 저는 다 받으세요. 말씀한 대로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댓글 보니까 그런데 청와대 요리사는 또 왜 따라간 거냐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도 있고요. 그건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조정기가 가기 때문에 이거는 이 대통령에 준하는 사안으로서 외교적인 그 일정을 잡을 때는 이 요리사가 따라가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댓글 중에 타지말은 제가 취재를 했는데 네. 그 사실은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나 뭐 해외 모든 정부가 마찬가지로 주최국에서 가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 타지마할을 추천했고 그래서 타지마할을 가게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엘리자베스 여왕 왔을 때 우리가 안동 하회마을 가달라고 얘기한 거랑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네. 관광을 위해서 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제 김정숙 여사 특검은 여당 내에서도 이 당권 주자의 약간 오버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많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좀 무리수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당내 보수층 지지를 좀 의식한 거 아니냐.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타당치 않다고 했고 성일종 의원도 특검은 민주당 논리 아니냐. 이런 얘기했다는 점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댓글 읽어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자, 빨리 상임위 열어서 문체부 자료 받고 의문점 좀 낱낱이 풀어달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댓글이 있습니다. 친문계 의원들만 난리가 나고 민주당은 왜 이리 조용한가요? 이런 의견이 있고요. 초호화 맞네요. 혈세가 줄줄 이런 의견.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명품 쇼핑하던 김건희 여사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의견. 김건희 수사에 대한 물타기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되는 게 대북 송금 수사 관련 특검법이죠. 이거는 또 여권이 아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더 이상 재판 지연이 어려워지니까 7일 날 1심 선고 나흘 앞두고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당 특검법 발의자에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포함됐고요. 또 이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됐다.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주어서 국회의원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켰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검찰의 표적 조작 수사라고 좀 주장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전 부지사 등의 수사 재판 결과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결정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